청년 최고위원 후보 인터뷰는 여기서 아마 마무리할 것 같은데, 마지막 순서는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후보 최우성 후보 오늘 저희 1타 뉴스에 함께 합니다. 최우성 후보는 이제 청년 프론티어 정신을 이제 앞세워서 정치의 새로운 길 개척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기성 정치의 관행에 도전하고 청년 세대 목소리를 당의 중심으로 끌어올리겠다 이런 포부도 함께 밝히고 계십니다. 1타 뉴스에서는 최우성 후보가 생각하는 청년 정치의 방향, 그리고 최 후보가 그리고 있는 국민의힘 미래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올라가게 된 최우성입니다. 네. 오늘 긴장하셨어요? 아니 저기를 봐야 네, 저희 카메라 보시고 네.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뭐 1타 뉴스 이제 전에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좀 어떠셨어요? 아니 뭐 원래 보수 성향이니까 자주 좀 보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즘 국민의힘 내부에 이제 재능 있는 청년들 많다. 제가 이번 주에 계속 듣고 있는데, 네. 실제로 이제 청년분들의 이제 마음이 또 어떤지, 실제 분위기는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어제 박홍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청년들이 정말 좋은 청년들이 많은데 또 그만큼 빠져나가서 조금 안타깝기도 하다 뭐 이렇게 밝히시기도 했는데, 그 후보님께서 지금 특수 청소 업체 운영하고 네.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어르신들의 고독사 현장 직접 마주하신 이제 사진도 제가 봤습니다. 네. 그래서 보수의 책임을 이제 절실히 느낀다. 그거를 이제 또 고독사 현장과 또 비교해 주신 것도 제가 봤고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기와 그간의 경험이 이렇게 청년 최고위원 출마를 해야겠다 이렇게 좀 이끌어 내셨나요? 제가 특수청소, 고독사 청소라는 직업을 가지게 됐는데, 직업을 가지게 된 이유는 제가 여의도 도시 청년을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권력자의 뒷꽃무늬만 따라다니면서 이런 자리를 탐하고 이런 어떻게든 돈벌이 조금이라도 그걸로 권력에 해보려고. 아첨하고 뭐 이런 거요? 네. 그런 거를 되게 싫어하는데, 그러려면은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활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도 벌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그리고 돈 많다고 해서 정치를 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좀 사회적인 의미, 그 사회 문제에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삼박자를 찾다 보니까 이 직업을 가지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직업을 가지게 되면서 느끼는 게 자기 삶을 자기가 좀 개척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네. 이걸 제 스스로 좀 프론티어 정신, 개척주의라고 하고, 보수의 새로운 방향이 이런 방향이다. 특히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한 줄 요약이, 그리고 프론티어주의의 단 한 줄 요약이,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그거를 함께 이겨나가자.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정리를 좀 해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특수 청소 업체를 이제 운영하시다 보면은 고독사 현장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요즘 청년들 중에서도 이제 청소업체에 굉장히 특수 청소를 맡기는 청년들이 많다고 저도 이제 보도를 많이 보긴 하는데, 쓰레기집. 네, 쓰레기집. 그리고 또 이제 쉬었음 청년 인구 50만도 이제 언급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현장을 많이 마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프론티어 정신이 조금 더 이제 직업상으로 더 절실히 느끼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청년 인구, 쉬었음 청년 인구 50만을 이끌어내겠다, 개척주의를 주입시켜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보수를 좀 주입시켜서 이제 끌어내겠다. 요것도 이제 제가 멘트에서 본 것 같은데, 이거를 그럼 정확하게 어떻게, 그러니까 사실 정부에서도 좀 하기가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이 청년 50만 쉬었음 청년 인구를 이끌어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청년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끌어내실 건지, 그리고 보수의 정신을 어떻게 조금 유입시키실 건지, 그 구체적인 목표를 좀 들어볼게요. 정치적인 측면을 말씀하는 건지 아니면 정책적인 측면을 말씀하시는 두가 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핵심 공약이 2340 프라이머리입니다. 만 18세에서 만 49세, 그리고 우리 당이 40대가 지나치게 약해서 또 이거를 방치를 해두면 안 되거든요. 못해도 40%까지 끌어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2340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20대, 30대, 40대가 직접 수도권 광역단체장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수도권이냐? 이제 아무래도 이런 개혁을 하다 보면은 조금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지방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겠다, 이런 타협점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이 프라이머리를 하면은 청년들 많이 모집하려면 당연히 청년들이 나서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청년위원회, 중앙청년위원회나 각종 위원회들이 나서서 모집을 하게 될 텐데, 거기서 뛰어난 활약상을 보이고 많은 지지를 얻은 사람들이 뭐가 되겠죠? 지방의원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러기 위해서 또 특출난 사람이 뭐가 되겠죠? 당협위원장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정치인으로서 해내는 거죠. 해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공천 가산점 결국에는 해주는 거예요, 특정 사람들. 네. 그런데 이거는 직접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건 측면에서 정치적인 면이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인터뷰에 보면은 나는 이제 정규직이나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싶은데 그거는 너는 안 된다, 스펙도 너무 딸리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다. 그리고 나 특히 청년들이 느끼기에 뭡니까? 경력직을 원해요.
아니 청년들이 어떻게 경력이 있습니까? 대부분이 신입인데. 그런데 경력직 지금 원한단 말이에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노동 경직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년들을 위해서 노동 유연화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청년들이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동 유연화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호봉제인데 호봉제를 좀 능력제로 바꾸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정규직의 안정성이 또 지나치게 높아서, 그리고 특히 노조의 권리가 너무 많이 강화되고 있단 말이죠. 특히 노란봉투법도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해낼 수 있는 환경을 제가 만들어낼 것이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또 정책적인 측면에서 좀 이번에 로봇 산업을 제가 많이 얘기를 했는데, 네. 매일신문에서는 주택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수도권 지방에는 일자리가 없고 수도권에는 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거를 하려면은 재건축을 많이 빨리 일단 시켜야 되는데, 네. 이 재건축이 왜 안 되냐? 비용이 비싸서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이 비싸는 거. 인건비 올라갔죠, 원자재비 올라갔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3D 프린팅과 모듈형 공법으로 해결하겠다. 3D 프린팅과 모듈형 공법을 해서 단가를 낮춰서 그 싸고 좋은 주택을 민간 시장 영역으로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뭐 민주당 같은 임대주택 이렇게 막 해가지고 또 다시 이제 아무래도 진보의 가치에 공감하는 사람들 많이 양산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전 그렇게 안 하고 민간 시장에 드라이브로 해가지고 더 싸고 질 좋은 주택을 3D 프린팅과 모듈형 공법으로 도입하겠다. 그럼 모듈형 공법이 뭐냐? 여기서 잠깐 이제 집을 미리 지어놔서 조립을 하는 게 모듈형 공법이에요. 그럼 물론 집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짓냐는 뭐 기술적인 문제인 것이고, 저는 이런 구상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프론티어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진짜 내가 이걸 하니까 돈이 벌리네? 아까 말했던 그건 뭡니까? 내가 집을 가지게 되네. 특히 보수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사유재산이에요. 청년분들이 제가 사유재산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에서. 그러니까 제가 들어본 결과 이제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한마디로 이제 일자리 관련해서, 그러니까 쉬었음 청년 인구를 이제 끄집어내는 거는, 그러니까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고 이제 능력 중심으로 조금 더 하겠다. 그리고 네. 이제 정책 주택 문제 관련해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공약을 미시는 게 실생활형에서 더 찾는 것 같네요. 실제 경험을 하신 거를 바탕으로 나는 이제 뜬구름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해서 이제 청년들이 조금 더 쉬었음 청년 인구를 이끌어내고 그걸 이제 정치 유입시키겠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네. 했는데 이게 맞을까요? 특히 알겠습니다. 네. 이제 현실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지 프론티어 정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한 정책 공부도 많이 해서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년 최고위원 후보. 네, 이번에는 조금 다른 걸 여쭤볼게요. 자, 이준석 개혁신단 대표 저격하는 글 SNS에 올리신 거를 제가 조금 확인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띄어 나가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하루 종일 극우 커뮤니티를 보면서 혐오와 갈라치기를 연구하는 이준석, 이렇게 언급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격이라고 봐도 될까요? 말 그대로 저격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네. 네. 저는 반 이준석 그 자체이고, 이준석이 혐오와 갈라치기로 선동을 하고 그걸로 자기의 지지 기반을 다졌어요. 그렇게 돼서 뭐 우리 쪽에서는 결국에는 뭐 이준석이랑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준석이라는 사람 자체가 정치공학적으로 혐오와 갈라치기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여자들이 너무 싫어요. 진짜로. 와, 이게 여성분들이 보수에 대해서는 약간 좀 늙었다, 올드하다 요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이준석에 대해서는 쟤는 너무 싫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이준석 지금 저거는 독약인 너무 거죠. 싫어, 그거는 어디 근거에서 나온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것만 보더라도 이준석이 홍대에 지나가는데, 네. 저는 지은 싫어로 들었지만 뭐 어쨌든 진짜 싫어. 이준석이 홍대에서 지나가기만 해도 그 정도의 감정 상태입니다. 그리고 영상도 이제 또 하나 제공해 주신 게 있습니다. 이제 띄워주시면요. 우선 영상 보고 좀 말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람 칭찬. 그게 정치 아니 정치 불가리. 거기 무조건 전부 스톱. 방송에서 다 있으면 죄송합니다.
네, 앞서 제가 이제 여쭤본 부분이랑 이제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반 이준석 이제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영상 직접 찍으신 거예요? 네, 제가 직접 찍었습니다. 직접 찍으신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 속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극우 커뮤니티를 뭐 1시간 뭐 내내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맥락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자, 지금 보고 있는 화면상으로는 봤었을 때 저게 확실히 극우 커뮤니티인가 이게 조금은 저희 시청자 입장에서는 불분명해 보여요. 그래서 좀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는 저 펜코라는 사이트가 네. 극우 커뮤니티라기보다는 일단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접속자가 제일 많은 성향이라서 반드시 우파적인 성향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문제인 점은 거기 해당 커뮤니티의 정치만 얘기할 수 있는 게시판이 거기가 이준석 지지자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준석 과거에 수호 시위 할 때도 저기에 홍보를 했었는데 근데 이준석을 저기가 처음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였냐?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라는 과거 신인규 대표가 했었던 단체가 있는데 국바세에서 이준석 대표를 만나니 한번 우리 모여보자 만나보자 해서 노량진 수산시장에 2023년 2월 17일인가 13일에 가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한 거죠. 얘기를 하는데 한 30분 정도만 이제 정치 현안 당시에 김기현 대표 전당대회였어요. 정치 현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1시간 30분 동안 휴대폰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얘 대체 왜 이러냐 하고서 옆자리에 앉아서 딱 갔는데 이게 웬걸 하루 종일 이제 FM 코리아 정치사회 게시판만 보더라. 특히 네. 제가 정말 충격적이었던 거는 제가 저 영상을 찍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뭐예요? 2월 17일인가 13일에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톰톰거려.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을 조롱하거든요.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을 조롱하는데 네네. 페이스북으로 그 메시지를 저때 썼어요. 저때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쓰고 바로 쓴 다음에 FM 코리아 정치사회 게시판에 본인이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요. 그거 들어가 보면서 막 반응 확인하고 새로 고침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화도 나고 어이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방송에서 좀 적절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찌질하다. 너무 이 단어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충격 먹어가지고 반이준석을 그때 그 순간 정행이 됐고 그래서 이건 좀 찍어야겠다 해서 찍어서 저렇게 된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후보님이 저거 찍은 거 알고 계세요? 네, 100% 알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명태균 사건 관련해가지고 막 제가 비판 글을 쓰고 있는데 네. 이준석 당시에 의원 페이스북을 보면서 이제 비판 글을 대조하면서 쓰고 있는데 갑자기 차단이 됐더라고요. 후보님을? 네. 이준석 당대표가 직접 차단했다는 직접 거예요? 차단한 거죠. 네. 직접 차단했고 따로 언급은 없고요. 네, 언급은 이제 이 항목 안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그 당대표에 대한 이제 심경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히시는 건 처음이신 것 같기는 한데,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청년 최고위원 이제 후보 조금 있으면 뭐 결과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나오셨으니까 그럼 앞으로 이제 당내에서 본인이 스스로 또 어떻게 뭐 하실 건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개파 활동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제가 있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계획을 삼고 계세요? 제가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한동훈 경선 캠프에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좀 떠나서 개파는 개파인 것이고 그걸 떠나서 저의 구체적인 정신은 프론티어 정신이다. 그리고 이게 보수의 새로운 노선과 방향이고 이게 오히려 우파적이고 그 다음에 이게 오히려 2340을 설득해낼 수 있는 비전이다. 를 강조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준석을 비판하는 것도 이거 제 비전을 조금 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그래도 비전 발표회 때만 잠깐 이렇게 한 것이고 아마 전당대회 연설의 기간에는 내가 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지? 내가 이런 비전이 왜 2340을 설득시키지? 이런 비전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들은 뭐지? 라는 것들을 연설회에서 계속 연설하고 다닐 거예요. 그게 어쨌든 저희 정치 10년, 100년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어쨌든 선의의 경쟁을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네. 이제 다른 후보들께도 실제로 이거 물어본 공통 질문입니다. 네, 후보로서 이제 다른 후보들을 좀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딱히 별 생각 없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건 있어요. 다 선배님입니다. 저희 그치만 당연히- 내가 될 것이다. 내가 최고다. 네. 선배님이라서 존중은 하고 존경하고 하지만 당선은 저입니다. 완주 끝까지 할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또 저희 지금 일타뉴스 보고 계신 시청자분 지금 많거든요. 지금 제가 계속 댓글도 보고 있는데요. 네. 정말 어떻게 보면 나이가 되게 젊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좀 프론트의 정신을 내세워서 좀 하시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데 끝으로 뭐 저희 시청자분들께 좀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매일신문 이번 유튜브에서 처음 밝히는 건데 이틀 뒤에 있을 대구 전당대회 연설회에서
제목이 나는 박정희를 뛰어넘을 것이다. 오. 이거예요. 전 박정희 뛰어넘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프론티어 정신이랑 구호 하나만 가지고 뛰어넘을 수 있냐? 그거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과 왜 이게 뛰어넘을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아니 본인이 청년 정치인이고 정치를 하겠다고 뛰어든 사람이면은 적어도 도전 정신, 포부 이런 거는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게 있어야 되죠. 앞으로 보수 정당이 이승만 있고 박정희 있고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까지 이제 굵직하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만큼 또는 이 사람들을 뛰어넘겠다를 해야지 청년을 보는 맛이 있잖아요. 네. 우리 정당 분들이, 그리고 보수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제가 그런 제목으로 연설을 해서 한번 당원분들 감동시켜보고 그다음에 제가 당선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타뉴스에서 최초로 밝혀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나는 박정희를 뛰어넘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밝히셨는데 어떻게 보면 청년 세대로서 굉장히 도전 정신과 열정 그리고 패기가 굉장히 느껴지는 후보였던 것 같습니다. 최우성 청년 최고위원 후보와 함께했고요. 오늘 일타뉴스는 이것을 끝으로 여러분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